자, 이거 달과 육펜스 여러분, 뾰로롱. 저는 미음사 버전으로 읽었고요. 그 인스타 올려주신 거 보니까 이제 뭐, 그 뭐죠? 이북으로 읽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소담 출판사였죠? 소담 출판사 걸로 읽으신 분들도 있었고, 출판사 되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음사가 또 가장 큰 출판사였어서 이걸로 읽으신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많더. 이게 사실 뭐, 줄거리는 사실 뭐 별게 없어요, 정말. 왜냐면 이게 폴고갱의 이야기를 각색한 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스토리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굴곡이 있는 아이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줄거리를 오늘 이야기하는 데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봉남님께서 백야행 읽어보셨냐 하셨는데, 저는 아직, 네. 제가 잘 안 읽는 장르의 책이기도 해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자, 일단, 이게 시작해보자면, 이 달가육펜스 한번,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달가육펜스 썸머셋 모험의 책이고요. 썸머셋 모험이 고갱을 모델로 고갱을 이제 스트링랜드라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 인생을 좀 각색해서 써낸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고갱의 인생이 쭉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스트링랜드 스스로가 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작중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이 화자조차도 이제 자신이 봤던 스트링랜드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름아름 들은 내용들을 섞어서 한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구상해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알아보니까 출간된 게 1919년 4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죠. 우리나라에서 딱 3.1운동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은 출간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그죠? 서구 사회에서는 벌써 이런 예술과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또 이제 독립의 염원을 꿈꾸기 바빴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출간 날짜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1919년에 출간이 돼서 출간되자마자 상당히 주목받은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 연보를 좀 살펴보면 썸머셋 몹이 1874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죽습니다. 91세로 상당히 장수한 작가고요. 고갱은 1848년에 태어나서 1903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썸머셋 몹과 고갱의 활동 시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같이 한 시대를 살았고 고갱이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썸머셋 몹이 훨씬 더 장수한 그래서 썸머셋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들이에요. 다들 조금씩 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썸머셋 몹이 고갱의 발자취를 찾아서 다닌 이야기들이 여기 뒤에 이제 보면 송무 해설가님께서 작품 해설에 또 써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큰 줄거리들은 전부 파악할 수 있게끔 작품 해설을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책 읽고 조금 더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스트링랜드랑 고갱이 얼마나 비슷한지 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뒤에 그 작가 해설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갖고 독서 모임을 해도 될 정도로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쵸? 제목에 대한 뜻도 이 작가 해설에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역자 해설을 읽어보면 이 달과 육펜스라는 제목에 대해서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제 읽어보지 못한 분들 혹은 아직 끝까지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달과 육펜스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계를 가리킨다고 해요. 이게 역자 해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동그랗고 은색으로 빛나는 물질이죠.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제가 육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육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지금 돈으로 정확히 환산이 되진 않지만은 정말 뭐 10원에서 100원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돈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은색으로 반짝반짝하는 육펜스입니다. 네. 이 달과 육펜스라는 제목 보시면 이제 처음에 그 궁금해하세요. 이게 뭔 뜻이지?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달과 육펜스가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예술과 이상이 달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세속적인 삶과 현실이 이 육펜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재가는 느낌으로 읽으실 수가 있고 소설 속에서도 계속 그 양쪽을 계속 재는 모습이 나와요. 뭐 스트링랜드의 되게 그 이상적인 모습도 나오면서 동시에 그 가족들이나 어떤 파티에서의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되게 세속적인 대화들 이런 게 계속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보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6단위도 저도 되게 특이했어요. 6단위로 돈을 세면은 계산을 어떻게 해? 500원도 계산하기가 번거로운데 그죠? 아무튼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그 같이 그 화폐 제도랑 뿅 초점이 나갔네요. 그쵸? 진짜 이상하죠? 저도 6펜스 뭐야? 막 이랬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 그 독서 모임 글 남겨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읽으면 어떤 분들은 이 달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광기 어린 느낌? 루나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달을 굉장히 좀 약간 정신이 좀 창란된 약간 미쳐버린 광기의 약간 이런 상징으로 보는데 스트링랜드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늑대인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달과 육펜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는 해설이 가장 통용돼 있는 해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고 그 서머셋 몬이 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서머셋 몬의 책 면도날도 그렇고 그 뭐죠? 인생의 굴레에서도 그렇고 이 현실과 이상의 어떤 대비를 계속 주는 활동을 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서머셋 모음의 작품을 조금 차례대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6펜스의 충격에서 벗어나시지 못하고 6펜스 무슨 일이냐며. 그래서 달과 6펜스는 이런 얘기였고요. 줄거리는 사실 정말 단적으로 말하면 그 스트링랜드가 얼마나 괴기한 짓을 하는가 약간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나요? 원래 그 증권 브로커죠? 증권 브로커인데 증권 브로커로 굉장히 평이한 삶을 살던 사람이죠. 스트링랜드는. 작가도 화자도 맨 처음에 이 사람을 보고 이런 평안한 가정이 있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저 집 아들은 되게 좋은 군인이 될 거고 저 집 딸은 되게 좋은 조강지처가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냥 평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완전히 그냥 호록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 브로커 일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나가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고갱이랑 스트링랜드가 얼마나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져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작가 그 역자 해설에서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는데 고갱이랑 스트링랜드는 둘 다 증권 브로커였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일을 그만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면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처자식을 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고갱의 경우는 그렇게 극적이진 않았다. 그냥 본인이 이 버는 능력이 없어서 처자식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서서히 그림의 길로 빠져든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둘이 비슷해요. 그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더 아무래도 책이 더 극적으로 각색된 느낌이 있죠. 성격도 그렇고 뭐 캐릭터가 보여주는 이상한 그런 괴기한 행동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책이 더 괴랄하게 나오지 않았나.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화자도 이 책에서 무슨 의료대학에 있다가 이렇게 화자로 글 쓰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썸머셋 몬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화자의 입장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달과 육펜스 맨 뒤에 보면 그 병원에서 병원장직을 거부했던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병원 의료직에 종사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뒤에 연보 있죠. 작가 연보 보면 썸머셋 몬도 그런 비슷한 곳에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고갱과 스트링랜드, 그리고 썸머셋 몬과 작중 화자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아마 화자 썸머셋 몬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고갱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는 거. 네. 썸머셋 몬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는 거.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일 경우에는 그 실화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내가 읽으면서 이게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덜 궁금해하실 수 있고 읽는 폭도 조금 넓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보셔도 좋고 그 뒤에 작가 해설, 역자 해설을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이 예술가잖아요? 지금 구욱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반 미쳐 있어요. 정말 광기 어린 사람이고 책에서 보면 정말 사실 부도덕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 스트로브와의 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괴팍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 구간은 이건 거죠. 예술가의 행동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따져볼 수 있고 내가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을 쉽게 말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의견이 나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즉 어떤 광기 어린 예술가로서의 행동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지세요?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거는 뭐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리뷰에도 썼지만 진짜 싫었거든요. 나는 스트링랜드 같은 사람 있으면 아는 척도 안 할 것 같아. 진짜 아무리 그런 위대한 작품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다들 인간으로서는 싫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광기 어린 사람이 지금의 고갱처럼 위대한 작품을 남긴다면 그렇다면 괜찮은가?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진짜 예를 들어서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변에 무관심했을 뿐, 주변에 상처를 줬을 뿐, 본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스트로브의 와이프가 스트링랜드를 따라서 집을 나오지만 스트링랜드가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이 여자가 스트링랜드의 어떤 그런 야수성과 그런 남성성에 반해서 같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 스트링랜드가 뭔가 꾸민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뭘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그치만 진짜 사회성이 없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고를 일으키고 다니고요. 양심이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나랑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 사람이 꼬이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스트링랜드가 대단히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그쵸? 도의적 책임이라고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어쨌든 좀 받아들이기 힘든 타입이 아닌가. 근데 되게 위대한 예술가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굉장히 예술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굉장히 내 직업에서 커리어를 엄청나게 쌓고 엄청나게 대단히 후대에 길이 남을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런 사회성으로 사람들이랑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선택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스트링랜드의 주의 보지 않는 그런 열정, 광기, 예술의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실 거고, 저도 20살 무렵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때는 저도 이제 막 음악을 한다고 그러고 있을 때여서 이 사람이 가진 이런 예술성이랑 광기 자체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비춰지는 어떤 세속성, 스트로브의 어떤 그런 약간의 미련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하찮게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너무 위대한 예술가와 대비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럴 일인가 싶기도 한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다들 비슷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광기는 부럽지 않고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 맞아요. 따로따로 평가 되죠. 나중에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수많은 화가들, 뭐 고흐, 고갱, 뭐 에곤 슐레 할 것 없이 전부 다 따로따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후대에는 결국에는 따로따로 평가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그쵸. 현대로 들어오면 이제 현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에서 어떤 그 스트로브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 스트링랜드랑 반대되는 사람 격으로 나오는데 스트로브라는 사람을 너무 부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의 선이 어떤 노력,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타인을 향한 마음 같은 것들이 너무 미련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나? 그것들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들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는 들더라고요. 이게 이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거를 뉴펜스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이름을 붙여서 넣었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사회를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다뤄질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처음 했었어요. 제가 이 생각을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리스인 조르바 읽을 때도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경우는 조르바가 굉장히 자유롭고 막 야성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작중 화자가 작가의 약간 글쓰기에 빠져있고 막 집안에서 글만 쓰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막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 화자가 자기가 하는 일,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춰보고 막 야성적이고 몸으로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 자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낮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조명하고 있는 그 달과 유펜스로 상징되는 것들을 개인의 가치관으로 좀 다시 본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20살 때 읽을 때는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죠? 좀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읽으면서 약간 거부감이 드는 구간들이 많았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서머셋 몬이 지금 구욱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머셋 몬이 그 여성 혐오적인 글을 쓴다고 해서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서머셋 몬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작품에서 이제 어떤 남성관, 여성관이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맞아요. 이게 지금 딱 전쟁 때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윤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문제들, 도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해체되어 갈 시기에 쓰여졌던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회의주의적일 때 나온 책이라서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후대에서 읽을 때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이 책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저는. 경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욕망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기지도 않죠. 그림을 다 태우죠, 마지막에. 그런 거 보면 어머, 잠시 화면 보호기가 켜져가지고 그런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방통행이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거는 다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니체랑 연관시키는 식으로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이 그 약간 썸머셋 몬에 나오는 스트링랜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 완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버맨 씨 맞아요. 그래서 이 책 제가 그 인스타로 한번 추천드렸었는데요. 너의 운명으로 달아나라 이현우님께서 쓴 책인데 니체, 카잔차키스, 그리고 서머셋 몬, 그리고 밀란 쿤데라 이렇게 네 작가를 묶어서 니체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현우님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걸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딱 들으시면은 느낌 오실 거예요. 먼저 초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어 위버맨 씨를 번역한 말이고요. 초인의 짝 개념은 영어의 라스트맨으로 번역되는 마린입니다. 보통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는데 마린으로 번역한 사람은 작가 루슌입니다. 도무지 비장함과는 관계가 없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게 초인이 있으면 여기 반대쪽에 마린이 있는 건데 이 말인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비장함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우매하면서도 선량한 사람, 품격이 떨어지는 인격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마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이 스트로브의 성격과 일치해요. 우매하면서도 선량한 사람.
생리적, 지적인 면으로 보면 평범하긴 한데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마린을 얘기를 해요. 초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넘어가는 인간이면서 극복하는 인간. 초인식의 창조는 모두 재평가하는 것. 자신이 가격표를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를 다시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죠? 이 낙타, 사자, 아이 비유해 주셨잖아요. 초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 자신을 둘러싼 이 주변 환경을 다시 자신에 맞게 재창조시키는 사람을 초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스트링랜드랑 스트로브랑 부합하는 설명인 거죠. 약간 이것도 좀 읽어드릴게요. 아까 낙타, 사자 이 얘기 나와서 낙타였다가 사자였다가 아이가 되는 정신의 변화.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낙타는 인내심이 많습니다. 낙타를 주도하는 것은 의무감, 너는 해야 한다입니다. 사자의 정신은 나는 원한다이며 창조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네. 딱 느낌이 오시죠? 약간 지금 우리가 달가육펜스에서 본 이야기들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낙타, 사자, 그 다음에 아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라는 단계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창조라는 유희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게 원문인데요. 아이는 그러니까 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존재로 나오고 그것조차 뛰어넘은 순진무구하고 망각의 존재, 새로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존재를 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스트링랜드는 아마 정말 죽기 직전에는 잠시 아이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제가 재밌어서 조금 니체랑 이렇게 붙어있는 설명이 재밌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썸머셋문 장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책인 것 같고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저도 니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했는데 굉장히 쉽게 단적인 부분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서 이 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함께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조금 더 드리자면 니체가 정말 후에 뭐 해석도 그렇고 책 내용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저도 잘 몰라서 항상 한계를 좀 느끼고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본 니체 책 중에 제일 쉬운 거 이거였어요.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라는 책이고요. 박창국 교수님이라고 국내에서 니체 연구하시는 분 중에 되게 선구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예전에 이 책이 초인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인데 지금은 이렇게 예쁜 제목으로 다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시면 조금 니체가 뭐를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 조금 감을 잡기가 쉬워요. 물론 이게 원서가 아니고 약간 어려운 학술서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그냥 뭐라 그러죠? 가장 표면에 있는 부분들만 네, 읽어주는 책입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니체 철학은 저는 아직은 좀 거부감이 있어요. 너무 저랑은 안 맞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니체는. 그래서 이 책 추천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철학을 공부를 했고 니체도 조금 알고 있다, 조금 더 깊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 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박장국 교수님 책이고요. 들레즈의 니체와 철학 읽기라 그래서 이거 시리즈 도서거든요. 다른 시리즈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들레즈가 얘기한 니체 철학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들레즈 책이
저도 얘기만 들었지만 진짜 난해하다고 하거든요. 진짜 난해해요. 근데 그 니체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되게 잘 다루고 있어서 저도 주변 그 철학 공부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읽었던 책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책. 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새로워요. 니체가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초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랑 여러분의 가치를 같이 좀 대보시면서 읽으면 되게 재미있을 만한 책입니다. 포스트잇 부분에 뭐가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뭐가 있는가요? 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 보여드릴까요? 물음표. 읽다가 뭔 소리야? 이러고 접어놓은 거.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너무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철학 공부를 막 처음부터 한 사람은 아니어서 약간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 앞에도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신다면 달가육 펜스를 조금 더 넓게 보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가육 펜스라는 그 소설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서 읽었을 때 약간 평면적인 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해서 읽어주시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읽어보실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러분의 가치관에서 예술과 삶, 세속과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아마 이 책에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리뷰에, 아직 리뷰 안 쓰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를 리뷰에 이제 또 써주시면 재밌는 리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뷰 잊으시면 안 돼요. 독서 피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그죠? 자, 우리 이제 다음 독서 모임, 오늘은 이제 달가육 펜스 첫 책이고 해서 제가 되게 가볍게 넘어갈 거고요. 다음 독서 모임부터는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을 할 거예요. 라이브도 되게 밀도 있게 진행을 할 거고, 줌이나 다른 걸 이용해서 밀도 있게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도 많이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 하기 전에 다음 달 도서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채팅, 저기 유튜브에 몇 명 와 계시죠?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영영영. 지금 57명의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달 도서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후보를 3가지 들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특권입니다.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요. 제가 제 얼굴을 잠깐 빼겠습니다. 달가육 펜스랑 연관된 책들이에요. 화면 잘 보이세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 오늘 채팅창으로 제가 번호 이렇게 봐서 가장 많은 번호 책을 다음 달에 읽을 거예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그리스인 조르바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조르바라는 인물이랑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이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많고 이런 양쪽 세계를 좀 대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그리고 니체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좀 같은 맥락으로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져온 소설책입니다. 두께가 대단히 막 얇지는 않아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첫 번째 후보입니다. 얘는 비슷한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좀 캐릭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다시 한 번 더 소설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장단이 있어요. 두 번째 책은요, 영혼의 미술관, 알랭드 보통입니다. 이 책은요, 미술의 관점에서 달가육 펜스를 뺐을 때 이 두 책이 나온 거거든요. 영혼의 미술관, 이 책은 뭐냐면 미술 작품이 어떤 식으로 사람한테 감흥을 주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되게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책에서 그 작품들에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느끼는 감정, 그 느낌을 왜 느끼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인문학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영혼의 미술관. 미술과 미술을 보는 사람의 심리, 마음 자체를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인문학 책이에요. 네. 세 번째는요, 이거 미학 오디세이입니다. 진중권 작가님 책이고 미학 책 중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술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수 있게도 해주고 그 사이에서 미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미학과 더불어서 이제 당연히 철학도 같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미학, 철학을 다 공부하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 학풍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왜 우리 미술 관련 책 보다 보면 뭐 무슨 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다다이즘 어쩌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기가 좋은 책이에요. 다만 3권입니다. 이걸 읽게 되면 이번 달 독서 모임은 굉장히 고돼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이거 3권이거든요. 네. 이렇게 3권이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각각의 어떤 부분들이 달가육 펜스랑 다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흐르륵 보면은 대충 어떤 걸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알 거예요. 2번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셔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띄울 수가 있나? 잠시만요. 영혼의 미술관 짠짠. 제가 이거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다. 보이시나요? 영혼의 미술관 치시면요. 이렇게 책이 2권이 나와요. 이거 2개 같은 책인데요. 이 밑에 보이는 게 처음 나온 책이고 이거 그대로 개정된 게 이거예요. 2개 다 지금 출간되고 있는데 이거 2개 차이가 뭐냐면요. 이 밑에 회색 영혼의 미술관 있죠. 이거는요. 책이 커요. 책이 한 이만해요. 너무 애매하게 설명드렸죠. 아무튼 책이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영혼의 미술관이라고 해서 미술 작품을 담고 있잖아요.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림 사진이. 그 사진이 컬러로 완전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림도 제대로 보면서 집에서 이 책 읽을 것이다 하는 분들은 이거 처음 나온 영혼의 미술관 큰 버전을 사시면 되고요. 나는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가볍게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그 대신 그림이 좀 작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저는 지금 2번만 가지고 있어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얘는 일반 책 사이즈의 그림 조금 작은 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이제 2번으로 결정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책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웬만하면 책을 고를 때 그 전달의 책이랑 연결고리가 있는 아이들로 책을 계속 선택을 해드릴 거고 그 사이에도 계속 이렇게 다른 책들을 계속 추천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만큼 쫑쫑쫑쫑쫑쫑 이어가면서 읽으시면 되게 좋아요. 훨씬 더 동시에 비슷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요거 제가 오늘 영상 못 보신 분들 혹은 요 부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책 공지는 제가 인스타에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인스타 확인하시면서 계속 공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투표창은 끌게요. 아니야, 그래도 띄워놓을까요? 요만하게. 2번. 삐용. 2번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저게 큰 책으로만 있어가지고 작은 책을 따로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저 큰 책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못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종이도 되게 빳빳하고 두꺼운 종이고요. 선정도서 다 읽고 시간이 남는 공부기들을 위해서 부수적인 책들도 네,
같이 올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라이브 때 소개해드렸던 책들이랑 요 다른 후보들 같이 다 추려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아, 해시태그 타고 들어가면 맞아요. 다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핸드폰 어딨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이시겠죠? 이렇게 독서 모임 공백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올리신 거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만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죠? 다 같이 이렇게 같은 책을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보기 좋았고, 여러분들의 피드를 좀 책으로 꾸며보고자. 네. 죄송해요. 저희 둔둔이가 지금 뭘 부수면서 나왔는데.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뭘 막 깨부수면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둔둔입니다. 둔둔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산책을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심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요거 책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내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뷰를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마 조만간 인스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책 피드를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분들 인스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인스타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고 아, 내 피드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 리뷰를 이런 식으로 꾸려가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인스타를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독서 모임은 원래 8시부터 10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가 시스템상의 문제를 체크한다고 방송을 굉장히 일찍 켰어요. 7시 40분쯤 켜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방송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하게 보내세요. 추우니까 이불 꼭 덮고 자시고